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제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인제 우리 변화의 시대에서 저희가 휴먼 전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감 있는 전문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인제는 공식적으로 실상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인제 어색해질 것 같아요. 인제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생활에 AI는 인제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냥 AI가 당연히 인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구글에다 검색을 하고 GPA에다가 저희 이렇게 주소 써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런 거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AI한테도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길이 더 빠르냐?" 이런 거는 인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AI 시대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인제는 그런 게 인제 확실하고 계속 AI 기술은 발전될 건데 그럼 인제 이렇게 쪼끔 그 시각을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될 때 '나는 그럼 어떤 거를 어떤 역량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가?' 그러면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을 키워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 뭐 저는 케이트니까 케이트의 관점 그다음에 뭐 제 친구는 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우라는 관점, 나우의 관점, 케이트의 관점, 티나의 관점 이런 식으로 어 뭐 희수의 관점처럼 자기 사람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인제 이미 AI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거를 넘어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제 이런 나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세상에 지금 뭐 AI며 뭐 별거며 별 뭐 많은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많은 부족함이 아직까지 많이 느껴집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게 더 느껴지는 거죠. 사람 터치.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공감력 그다음에 어 기성복이라면 만약에 기성복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잘 맞는 옷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요즘 옷이 없어서 못 입지는 않잖아. 근데 나만의 옷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 보다 인간이 다름에 잘 적응을 하고 그 다름을 잘 흡수하고 그런 거 그런 게 더 귀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 역량 그러니까는 기술이 많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관점을 키우려면 지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게 참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인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봤더니 수학의 공식대로 풀지를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리 공식을 해서 이 답을 냈대.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한테 틀렸다고 그러면서 혼났대요. "왜 풀라는 수학은 안 풀고 물리 공식을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혼났다는 거지. 그게 인제 80 년대 교육이었죠. 80 년대 90 년대 80 년대 교육이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그렇게 푼다면 '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고 인제 칭찬받을 일이 그 당시에 어떤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인제 한 그런 교육 환경인 거죠.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고 그 깍대기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같은 현상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아트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본인이 타고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다 무시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무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그치? 근데 요즘은 그게 더 귀한 어떤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렇게 정해진 교육에 계속 이렇게 훈련되겠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고 내가 이 현생을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좀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 신경을 쓴다는 거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면 적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제가 100일 블로그 챌린지 같은 거를 이제 하고 100일 정도 이제 블로그를 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그 100일을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지금 73회인가 77회인가 뭐 그래요. 하다 보니까 전자책이 2권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또 이제 다른 전자책을 어느 방향으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에 있는 거를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라는 글만 계속 내가 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그 안으로 나오면서 내 시각이 이렇게 일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그 소제목만 모아서 놔도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로그를 쓰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뭐 블로그를 쓰시든 뭘 쓰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뭐를 생각하는 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적어 놓으시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발달을 해도 그가 인공지능에서 주는 그런 답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거를 주는 것뿐이지 그게 어떠한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역량을 갖추셔야 되는 거는 뭘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막 배워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떤 색깔을 내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형태의 생각의 결을 따라가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지 나는 굉장히 감수성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제 나만의 색깔,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은 반추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내가 그게 고정관념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군중 심리에서 있는 군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그 뾰족함이 전문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펜을 하나 갖다가 본다고 쳐봐, 이 펜을. 그러면 이 펜에 대해서 내가 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펜이 왜 좋으냐면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식이 어떤 거에 기반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반추의 어떤 계속 끊임없는 그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세뇌당한 거. 선생님이 말했어.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어져,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뇌의 그 구조가 거기에 딱 멈춰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
내가 어떤 창조적인 거를 막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적인 걸 하는 어떤 그런 컨설테이션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시지 않으시고 따박따박 봉급을 받으셔서 그냥 큰 회사 일만 많이 하시면 내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에 대한 어떤 내 생각들을 얘기하는 데에서 뭔가 한계점이 딱 부딪히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뭘 또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나 I like it. 이 정도지. 나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좋은 거를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을 해?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생각의 구조가 그냥 고정관념으로 학습한 그 모범생의 그 구조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흔들어야 돼.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어야 돼. 흔들어서 나만의 생각의 길이라는 그 매핑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식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생각하는 그 결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된다는 어떤 교육받은 그 교육받은 인식의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의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결이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학교를 봤는데 그 학교는 약간 천재 학교예요. 천재 학교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학교 같은데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올 때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맞는 아이를 골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사니까 한국 부모들이나 중국 부모들은 그 학교를 보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한대. 입시 공부처럼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학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애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는 기준은 걔가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떤 식의 생각의 구조가 있는지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만의 생각의 구조, 얘가 이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아이는 문제를 접근하는가 그 생각의 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이 독창적이고 자기만의 것이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야. 그게 오픈 윈도우 스쿨이라고 좀 이제 천재 있는 머리가 조금 좋은 아이들 이제 오는 좋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아이들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독창적인 자기만의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왜 얘기를 할 때 뭔가 막힘이 있을까? 왜? 우리만의 생각의 길을 닦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했던 그런 방식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을 할 때 혼나고 어떤 인커리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러네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나만의 생각의 결은 있습니다. 그게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뭐 조금 없어지거나 약간 있거나 그 차이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의 결을 확실하게 하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몇 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걸 좀 한번 해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단군 신화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단군 신화는 설화야, 신화야. 신화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는 신화야. 그래서 이거를 뭐 믿든 안 믿든. 근데 이거를 정말 단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이거 신화인데 뭐 이게 말이 돼? 곰이 동굴에 갔더니 100일이 있더니 사람이 됐더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다음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가 진리고 진실이고 정말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그 구약의 창세기도 당군 신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신화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맞다고 좋다,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내가 그 생각의 기반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꼭 당군 신화 안 하셔도 되고 성경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거든.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군 신화는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신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기본적인 어떤 내가 왜 저걸 신화라고 생각하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일연이라는 스님이 그렇게 쓰셨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삼국 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단군 신화나 삼국 유사나 이런 것들을 다 신화로 받아들인 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진짜 그런가?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거는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까지가 신화고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걸까 하기 위해서 제가 삼국유사를 다시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정말 사실이라는데 교회 가면 뭐 창세기가 뭐 사실이라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이제 공부 의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물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학자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해보고 이랬을 때, 아, 이거는 그 동시대에 나왔던 어떤 신화적인 요소구나. 그 다음에 쓰여진 것도 사실은 어느 때 이후에 쓰여진 어떤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의 결이 한 번도 그렇게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더듬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있냐면 뭐야 하고 맨 처음에 나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 번도 반추해 보지 않고 유추해 보지 않고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지라는 생각에 제가 화가 났어요. 제 자신한테.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걸 다 진실이라고 믿었지? 하고 생각하는 게 있고 반대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벙찐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믿고 있었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팩트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에서 무섭기도 하고 내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뭐가 진실이지?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생각의 결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뭐가 있냐면 편안함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안목을 갖고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꼭 다른 사람들은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전문가처럼 작은 것까지 나의 의견을 어필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부딪히실 거예요. 편안은 해. 근데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힘들다.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처럼 나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제 흔들었어.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내가 알고 있던 거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해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과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온다? 혼돈이 온다.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고 꼭 길을 잃은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의 길을 삽을 가지고 파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뭐지? 하면서 그 혼돈을 이겨내시면서 길을 파시는 게 바로 여러분의 길을 파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이래요. 인생은 사랑을 하는 거지 평안을 추구하는 게,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러브를 하는 거지, 컴포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평안함이 좀 다르니까, 편한 거, 컴포트한 거. 편한 게 좋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지만, 우리가 계속 편하면 뭐가 돼요? 좀 지루하죠. 지루함이 조금 지나가면 또 뭐가 돼요? 짜증나고 뭔가 없나? 또 그다음에 좀 지나가면 공허하죠. 인간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편안함과 사랑함.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막 좋았을 때 시간이 어떤가요?
내가 어떤 너무 좋아했던 여러분들 뭐 사귀었던 여자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사귀었던 뭐 남자친구 생각해보면 한 시간, 하루가 막 한 시간 같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들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연금 따박따박 받고 그거 되게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삶이 나는 좋은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오는 시대는 편안함을 유지하시기에는 만약에 그쪽의 삶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위기가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가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받는 인컴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연금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빌딩이 있고 여러분들이 에셋이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걸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사랑을 해가는 삶이 더 낫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사랑을 할 경우에는 뭐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할 때 불안한 마음이 항상 들고 항상 긴장되는 마음은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이 날아갈 것 같고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또 결혼해봐. 또 그럼 결혼해서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삶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학자가 말한 살아간다는 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삽 같고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파가는 길.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더 찾아보고 더 파보고 그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그 안에서 발견해가고 개발보다는 발견이 더 낫죠. 발견해가고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나를 또 찾아가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나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나만의 시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저도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냥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무슨 시대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구태해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2024년이나 2025년 때는 뭐 AI 시대, 무슨 시대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미 AI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기만의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미래의 역량이다. 그다음에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잠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12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왜 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변화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 그 아티클을 같이 읽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걸 한번 좀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못하면 변화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겠어요? 사랑을 쫓아가시는 분이시겠어요?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실제적으로는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변화에 굉장히 반응하는 게 늦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생각만 하시는 거에 익숙하시는 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에 많이 익숙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20년 전에도 Who Moves My Cheese라는 어떤 경제서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좀 각도가 다르게 나왔죠. 그 당시에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아무튼 저는 AI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사는 데에서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어떤 드리머 그러니까 나만의 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은 나만의 생각의 매핑, 생각을 하는 나만의 결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혼돈은 감수하자. 약간의 혼돈은 감수하고 혼돈이 있고 뭔가 아닌 것 같고 할 때 나만의 삽으로 나만의 결을 만들어내는 거, 나만의 생각의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의 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행동하시는 영감 있는 전문가 되는 저희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행복하십시오.